오늘은 기부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부금 일단 의의를 보겠습니다. 기부금은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업무 무관 비용입니다. 업무 무관 비용인데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이게 중요하죠. 업무 무관 비용이라는 겁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다. 무상입니다. 무상. 또는 뭐죠? 이게 기부금이 두 개가 나눠져요. 하나가 본래의 기부금, 또 하나가 의제 기부금. 본래 기부금은 사업과 무관하게 또 중요한 게 특수관계인 위의자죠. 특수관계인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한테 기부한다. 그러면 경우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출한다. 그런 경우 이 법인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전입니다. 무상. 또 하나가 더 있죠. 의제 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자입니다.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뭐예요? 뭐 접대비 이런 거죠. 접대 목적으로 또 판매 관리비 이런 거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가 양도입니다. 토지가 1억이다. 법인의 소유 토지가 1억인데 5천만 원에 양도했다. 이런 경우 이걸로 볼게요. 법인 소유 토지가 1억인데 5천만 원의 양도. 그러면 얼마가 기부금이죠? 2천만 원 기부금입니다. 우리는 1억인데 5천만 원 양도했으니까 5천만 원이 기부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상가액에서 양도가액 차감, 이게 기부금입니다. 그럼 정상가액은 뭐예요? 정상가액? 정상가액은 시가의 70%에서 130%입니다. 이게 정상가액이에요. 그러니까 1억의 정상가액인데 토지가 시가가 1억인데 정상가액이 시가의 70%죠? 그럼 정상가액은 7천만 원입니다. 정상가액은 7천만 원. 근데 양도가액이 5천만 원이죠? 그럼 기부금은 2천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정상가액입니다. 정상가액. 정상가액과 양도가액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다시 책 보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정상가액이죠. 시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상가액은 시가의 70%부터 시가의 130%. 저가 양도했다. 그런 경우 시가의 70%를 적용하고 고가 양수했다. 그럼 시가의 130%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구분된다는 겁니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 비용입니다. 근데 기부금은 업무 무관 비용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 그러니까 국가에 기부한다. 또는 뭐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이런 것들 전부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고 해서 그 사회복지단체가 우리 법인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 같은 거는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공과금과 구분된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지출하는 공과금과 구분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업무 무관 비용이다.
하지만 회사가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얻은 수익 있죠? 당기순이익. 그 다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럼 그 얻은 번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 기부 행위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뭐 수십조 기부하는 경우죠. 자기가 얻은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 굉장히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회사가 공익 사업을 위해 기부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한도 알아야겠죠? 한도. 송금 무조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구하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이 받는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의제 기부금을 보겠습니다. 의제 기부금은 정상가액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또 정상가액보다 고가 양수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때 요건 1이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3 보세요. 요건 3.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 기부금으로부와 송금 불산이 만다. 왜 이게 송금 불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외의자입니다. 근데 이 특수관계인 외의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동창회 같은 경우 대표이사 동창회다. 여기 대표이사 동창회에 뭐 기부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공익목적이 아니죠. 공익목적이 아닌데 기부한 경우 이런 경우는 비지정 기부로 봐서 전액 송금 불산이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목적이 있어야 돼요. 공익목적 사회에 환원한다. 그 다음 보세요. 현물 기부금을 평가하죠. 기부금을 금전이 아닌 외의 자산으로 제공했다. 그런 경우 현물 기부금입니다. 그럼 현물 기부금은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죠?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 법정 기부금, 장부가액. 지정 기부금, 장부가액. 근데 비지정 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이거 전부 외워야 됩니다. 법정 기부금은 장부가액. 법장, 지정 기부금은 장부가액. 지장, 그 다음 비지정 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그리고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 기부금 있죠? 이것도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그러니까 기부를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뭐 자산으로 기부했다. 그러니까 토지를 기부했다라고 나와가지고 장부가액은 5억인데 시가는 10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 토지 기부한 게 법정이다. 이 법정은 법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기부금입니다. 지정 기부금은 따로 지정해놓은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건 이따 배울 거예요. 보세요. 토지를 장부가액이 400이고 시가가 500인 토지를 특수관계 내에 해당하는 지정 기부금 단체였죠. 그러니까 지정 기부금 단체가 이 당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회사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죠? 장부가액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회사는 토지 장부가액을 주면서 기부금 400으로 인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시가가 500인데 만약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면 얼마 팔한다는 거죠? 500이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가가 500인데 400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처분 다시요. 토지가 400인데 기부를 500을 한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500에 기부한 겁니다. 500에 기부한 거.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500에 팔아가지고 400 토지를 500에 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이익 100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분이익 100이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죠. 그런 경우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은 어떻게 봐요? 500입니다. 500. 500으로 본다. 그러면 기부금을 500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처분이익이 100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토지 처분이익 100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세법상 처리는 기부금은 500입니다. 500. 기부금 500이고 토지 400 주고 처분이익 100이 발생한다. 그럼 이 차이 조정이죠. 차이 조정. 일단 토지 처분이익 100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처분이익 100 인식한다. 그리고 기부금도 400이 아니라 500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100을 늘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산입 기부금 100 마이너스 유보 이것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부금 한도 있죠? 기부금 한도는 400입니다. 우리는 기부를 500 했죠?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500으로 기부했는데 기부금 송금 한도는 400입니다. 400. 그럼 어떻게 해요? 한도 초과액 발생한다는 거죠. 송금 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100. 이거는 기타 사유 유출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국가에 기부했다. 그럼 법정기부금이죠.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부금 400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장부가액 400. 토지 400. 이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경우 세법도 그대로 인정해준다. 토지는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산입 한도 400이니까 400 기부한 경우 한도 초과액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무조정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의 귀속식이죠. 기부금을 언제 기부한 걸로 볼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음을 기부한다. 어음은 언제요? 결제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쭉 나오죠. 일단 기부금은 귀속시는 실제 지출이다. 그러니까 현금 지출이 있죠. 실제로 현금을 제출한 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보세요. 회사가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경우, 그러니까 자산이죠. 자산으로 계산했다. 그럼 어때요? 이거 송금산입이겠죠. 송금산입. 왜냐하면은 기부금은 그 실제 지출일입니다. 귀속시기가. 근데 이거를 자산으로 계산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기부금을 지출한 날 바로 송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 계산한 경우 이를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그리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가 그러니까 회계 처리 어떻게 했죠? 선급금 자산 처리한 경우입니다. 기부해놓고 현금 100 기부해놓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자산 처리한 경우 하지만 세법은 기부금 바로 송금 인식한다는 거죠. 이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바로 송금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 송금산입 선급금 100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이 세무조정 아시죠? 이 비용이 줄어들고 자산이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는 그 세무조정입니다. 송금산입 선급금 100 마이너스 유보. 이 세무조정은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처음 그 결산조정, 신고조정 배울 때 그리고 뭐 세무조정 그 있죠? 소득처분 배우고 이럴 때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세무조정 모르면은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그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일단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미제급금으로 계산한 경우죠. 미제급금. 그러면 이것도 실제 지출한 때, 이때에 기부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 지출한 때.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기부금 비용입니다. 이게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한 경우 미지급금 계산하고 근데 실제로 돈을 준 게 아니죠. 기부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죠.
성금불산입 미지급금 100유보. 이 미지급금 계산한 것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없애는 거죠. 부채. 그럼 어떻게 해요? 성금불산입 미지급금 100유보라는 겁니다. 실제 지출한 날에 기부한 걸로 보고 한도액을 계산한다. 네. 그리고 어음 발행한 경우입니다. 어음 발행한 경우 실제 결제일이죠. 그 어음이 실제 결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부한 날 아닙니다. 어음 준 날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결제된 날, 어음이 결제된 날 지출된 것을 본다. 그리고 수표 같은 경우는 실제 교부한 날, 수표 준 날, 이때 기부금 한다는 거, 한 걸 본다는 겁니다. 수표는 바로 그 현금 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어음은 일정 기간 후에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수표는 바로 은행 가가지고 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표는 그 교부일에 지출한 걸로, 교부한 날에 기부한 걸로 본다. 근데 어음 같은 경우는 그 결제된 날, 나중에 그 은행에서 결제된 날에 만기가 돼가지고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을 본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일자 수표 있죠?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는 수표면상 발행일자가 실제 발행일보다 후일로 기재된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은 2018년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근데 수표면상 기재일자는 2019년 1월 5일이죠. 그러니까 발행을 했지만 기재일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실제 결제된 날, 선일자 수표는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음하고 비슷하죠. 어음하고. 이 선일자 수표 주의하세요. 이 선일자 수표는 실제 결제된 날 은행에 제시해가지고 지급 제시해가지고 은행에서 수표금을 지급한 날, 그러니까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입니다. 선일자 수표, 교부한 날 아니에요. 좀 특이한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의 분류입니다. 법정 기부금이 있죠. 국가나 법정 기부금은 법입니다. 법인세법 24종 2항.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법정 기부금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외워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가액. 국가 들어가는 거죠. 국가. 국가입니다. 국가. 이것도 국방 현금. 이것도 국가죠. 국군 장병 이분금품. 이것도 국가입니다. 국군이 전부 국가 소속이죠. 국방부 소속. 그렇기 때문에 다 국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로 지정해놨어요. 국가가 법으로. 천재지변. 그러니까 천안 아니죠. 태안반도인가? 석유 배에 침몰돼가지고 석유 그런 것들. 국가가 천재지변 이런 걸 그런 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나. 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있죠. 재난구역 국가가 재난구역에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구호금품 있죠. 라면 이런 것들 기부한 경우 다 법정 기부금입니다. 법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한도가 높아요. 얼마죠? 기준소득금액의 50%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의 50%. 그 다음에 보세요. 학교 있죠?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거 잘 나옵니다.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시설비는 뭐예요? 건물입니다. 건물.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이런 것들. 이 병원은 제외한다 해가지고 병원은 밑에 있어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있죠? 사립학교 이런 것들 이건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병원 있죠? 국립대학병원 이런 것들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이 병원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요건을 갖춘 법인.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잘 나옵니다. 이거. 바보 나눔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기부단체가 또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한적십자사 있죠? 여기 법정기부금입니다. 이건 잘 나와요. 대한적십자사.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이거는 옛날에 한두 번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나머지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사조조합 기부금이죠. 법인이 우리사조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조조합은 그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아니 그 주식 사고 파는 단체. 그러니까 우리사조조합은 그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해요. 이 우리사조조합을 통해서. 근데 이 법인이 우리사조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30%입니다. 30%. 30%를 한도로 송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법인이 우리사조조합에 지출한다. 이런 경우 30% 한도로 송금에 산입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기부금이죠.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종교, 자산,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한 다음에 기부금을 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1번 보세요. 특정 기간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거는 시행령이죠. 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법에 없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고유목적 사업비. 이 고유목적 사업비죠. 고유목적 사업비가 뭐예요? 볼까요? 고유목적 사업비는 비영리법이나 단체에 대해 정관에 규정된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있죠? 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유목적.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이게 고유목적 사업법입니다. 수익사업 외의 사업입니다. 수익사업 외의 사업. 그러니까 거의 공익 목적이죠. 그러니까 100% 공익은 아니지만 보통 이 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그 업종 있죠. 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복지 사업 있죠. 여기에 사용되는 기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인 있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 이런 것들이죠. 네. 종교의 보급, 이런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있죠. 뭐 교회 같은 경우. 여기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 다음에 보시면 개인입니다. 유치원장이나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인입니다. 개인. 달라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인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그 다음에 보시면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학술 같은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죠.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입니다. 한번 볼까요? 31번 뭐라 써졌는지. 그러니까 의료 취약지역 있죠. 그때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이거 중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이거는 지정기부금입니다. 이건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되게. 근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이것도 지정기부금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나머지는 이쪽 읽어보세요. 두 개 중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이거는 지정기부금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무료 또는 실비입니다. 무료나 실비. 그러니까 이익 안 보고
이익 안 보고 실비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에 기부하는 금품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 있죠?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네모. 세모 볼게요. 세모. 설립 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그러니까 설립 중이죠. 아직 설립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기 전입니다.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입니다.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 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실제로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날이었죠. 이때 지정 기부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허가 안 받은 상태에서 기부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비지정 기부금이죠. 비지정입니다. 비지정. 지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 기부금으로 본다.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송금 불산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지정 기부금 처리죠.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지정 기부금도 지정 기부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비영리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시설비, 교육비, 연금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특이한 게 있죠. 영업자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 기부금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특별회비는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특별회비 잘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영업자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이나 협회, 주무관청에 등록됐대요. 조합인데 협회. 특별회비는 지정 기부금이 아니됩니다. 이제 아니고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지정 기부금은 법이나 그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정당에 기부한 금액은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다르죠? 개인이 정당에 기부했다. 그럼 정치자금 기부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세액공제 받고 막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정당에 기부한 금액은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좀 달라요. 개인하고 법인 다르다. 그 다음 보시면 또 새마을금고 기부금이 있죠. 새마을금고 이런 것도 다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기부금 한도 계산이죠. 한도 계산.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는 좀 이게 어려워요. 약간. 기부금 한도 계산은 한도 계산 보시면 일단 차가감 소득금액 알아야 됩니다. 차가감 소득금액. 그 다음에 기준 소득금액 알아야 돼요. 기준 소득금액은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법정기부금 이렇게 더합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더한 상태에서 2월 결손금 뺍니다. 2월 결손금 10년 이내 발생분. 이거는 10년 이내 발생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먼저 뭘 알아야 되죠? 차가감 소득금액 알아야 됩니다. 차가감 소득금액. 차가감 소득금액 이거 보세요. 뭐로 써졌는지. 차가감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거 문제 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이건 문제 풀면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차가감 소득금을 구하죠. 거기서 법정기부금 더하고 우리사조조합 기부금 더하고 지정기부금 더한다. 왜 더한다는 거죠? 이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이 현재 비용 처리된 상태입니다. 비용.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더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비용 처리하기 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이 비용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법정 기부금 더하고 지정 기부금 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 소득금액 구해요. 근데 또 특이한 게 2월 결손금 뺀다는 거죠. 2월 결손금. 결손이 많은 법인은
기부를 한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 회사가 거의 결손이 많다는 거는 그 망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이 많은 회사는 그만큼 한도액을 줄여줍니다. 이율 결손금을 차감한다는 겁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각 사업연도 가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금액은 만큼 이율 결손금을 차감해서 기준소득금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겠죠? 거기서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 차감해서 차가감 소득금을 구한다. 그렇죠? 이 차가감 소득금액 구해가지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더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이율액 송금 산입 빼가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문제 푸시면 알 수 있습니다. A를 한번 보겠습니다. A를. 당기순이익이 1억 원입니다. 그 다음 법정기금이 500만 원이다. 그럼 당기순이익 1억 원에는 500만 원만큼 비용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죠? 예. 당기순이익 1억 원에는 기부금 500만 원이 비용 처리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소득금액 구할 때는 다시 더한다는 겁니다. 법정기금 500만 원을 다시 더해준다. 그래가지고 기준소득금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1억 500만 원. 아시겠죠? 기준소득금액 구할 때는 차가감 소득금액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고 법정기부금이 500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해야 되겠어요? 기준소득금액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겠죠? 더한다는 겁니다. 법정기부금 500만 원을 다시 더한다는 겁니다. 더해가지고 1억 500만 원을 만든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쉴게요.